자, 분산 레이아웃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공지, 정보, 쇼핑 세 가지 요약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것인데요. 이렇게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출력할 그 디자인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각각의 요소들을 별도의 XML 파일로 분산을 시켜서 한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개발하는데 또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먼저 res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main underbar tab 1.xml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디자인 탭을 보시면 이 사례에서는 이런 화면을 출력되게 했습니다. 왼쪽에는 아이콘이 출력되고 오른쪽에는 카피가 출력되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main underbar tab 1.xml 하고 tab 2.xml, tab 3.xml 파일을 따로따로 생성을 할 것입니다. main underbar tab 1에 대한 구조체를 보시면 아웃라인을 보시면 relative layout 밑에 탑 뷰 객체를 놓고 왼쪽에는 아이콘 나오고 오른쪽에는 카피가 나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스를 보겠습니다. main underbar tab 1.xml 소스를 열어보시면 relative layout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relative layout은 가로 세로 전부 다 full parent라고 설정을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객체를 추가를 해서 가로 세로 길이는 컨텐츠의 길이만큼 해서 컨텐츠 랩 컨텐츠라고 설정을 했고 출력할 카피는 공지사항 목록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센터 버티칼과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탈을 전부 다 true로 잡아서 화면 중앙에 텍스트 뷰 객체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의 아이콘을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드롭을 레프트라는 설정을 이용해서 main underbar menu 1 underbar on.gif png 파일을 아이콘으로 텍스트 왼쪽에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롭을 패딩을 10픽셀로 줘서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여백이 10픽셀 정도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main underbar tab 2.xml 파일은 레이아웃을 보시면 디자인 구성을 보시면 텍스트 뷰 객체 안에다가 위에는 아이콘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카피가 이렇게 출력되도록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 아웃라인 창에서는 앞에 거와 똑같이 relative layout 밑에 텍스트 뷰 객체를 놓고 있고요. 그리고 relative layout은 화면을 꽉 차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 텍스트 뷰 객체는 가로 세로 전부 다 콘텐츠의 길이만큼 화면 영역을 객체 영역을 차지하도록 했고 그리고 텍스트 뷰 텍스트 카피는 웹 컨텐츠 다시 HTML이라고 이렇게 출력되게 했고요. 그리고 배치는 가로 세로 전부 다 중앙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드롭을 탑이라는 설정을 이용해서 main underbar menu 2 underbar on.png 파일이 카피 위에 아이콘으로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과 텍스트와의 갭을 10픽셀 정도 띄워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main underbar tab 3.xml 파일은 텍스트 뷰 객체가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하고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그 오른쪽에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레이아웃도 역시 렐러티브 레이아웃 밑에 텍스트 뷰 객체를 배치를 했고요. 소스를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화면에 꽉 차도록 했고, 그 안에 텍스트 뷰 객체를 놓고 객체 크기만큼 차지하도록 했고, 그리고 화면에 출력될 카피는 제품 메뉴라고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래비티를 센터 버티컬이라고 해서 중앙에 배치를 했는데, 이 설정은 없어도 밑에 설정 가지고 화면 중앙에 텍스트 뷰 객체가 출력되도록 충분히 설정이 되죠. 그리고 아이콘을 오른쪽에 출력하기 위해서 드로우블 라이트라는 속성을 써서 메뉴 언더바 메인 언더바 메뉴 3 언더바 on.png 파일이 아이콘으로 오른쪽에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백을 10픽셀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레이아웃 파일을 화면 디자인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main.xml 파일을 열어서 각각의 3개의 파일을 이런 식으로 include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배치시킬 때는 구조체를 좀 살펴보고 소스를 보죠. 여기죠. 다시 메인 XML의 디자인 구성을 보면 전체를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감쌌고요. 맨 위에 탑 메뉴가 출력되도록 했고, 그 다음 밑에 바로 밑에 메인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해서 배너 이미지하고 메뉴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금 작성할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 메인 언더바 탭 1.xml이 출력되겠고, 그 다음에 탭 2 xml, 그 다음에 탭 3 xml이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인클루드 된 파일은 전부 다 겹쳐 있는 상태가 되죠.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메인 레이아웃 프레임 바로 밑에 배치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크기는 위드 사이트 전부 다 풀 페어런트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include를 이용해서 메인 언더바 탭 1.xml 파일이 include해서 화면에 출력되도록 했고, 이 id는 메인 언더바 탭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꽉 차도록 풀 페어런트를 잡고요. 두 번째, 메인 언더바 탭 2 역시 include해서 화면에 출력되게 하고, id는 메인 언더바 탭 2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도 메인 언더바 탭 3가 탭 3.xml이 화면에 출력되게 했고, 그리고 id 값은 메인 언더바 탭 3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전부 다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젠 폴더 밑에 id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언더바 탭 1, 탭 2, 탭 3가 자동으로 등록됐고, 앞서 등록했던 메인 메뉴 1, 메인 메뉴 2, 3 이거는 이제 메뉴에 대한 id 값이 되죠. 그리고 레이아웃 폴더 밑에 파일을 저장을 했으니까 메인 언더바 탭 1, 메인 언더바 탭 2, 탭 3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기기에서 실행해 보면 맨 위에 높이가 30픽셀 정도로 해서 상단 메뉴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밑에 배너 이미지가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메뉴 이미지가 이렇게
배너 이미지하고 겹쳐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아까 만들었던 메인 언더바 탭 1, 탭 2, 탭 3 레이아웃이 인클루드돼서 화면에 겹쳐서 출력이 됩니다. 겹쳐서 출력되는 이유는 이 레이아웃 자체가 전부 다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만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특성을 이용해서 탭 화면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지금 화면은 출력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지 탭을 클릭을 하면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만 화면에 출력이 되고, 그리고 정보 탭을 누르면 이제 정보에 대한 화면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뭐 그런 작용이 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파일을 여는데요. 메인 화면은 홈 화면은 이건 메인이죠. 메인 화면은 메인 사이트 .java가 액티비티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젠 파일에서 이미지 아이콘에 대한 드로우볼에 대한 이 인식이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출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버튼 이벤트를 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메뉴 3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ID 값도 메뉴에 이거는 이제 화면에 대한 ID 값이고 메뉴에 대한 ID 값이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소스에서 여기는 크리에이트 구문 여기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 기존의 onCreate 메소드 밑에 작성된 부분이 화면에 안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서 줄임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줄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소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메소드가 그 메뉴 버튼 첫 번째 공지, 그리고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메인 탭 1, 2, 3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출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작동을 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메인 컨텐츠 토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객체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 버튼 같은 객체를 클릭하면 그 클릭했다는 이벤트 정보에 뷰 객체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버튼이 클릭이 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클릭된 여기서는 제일 먼저 메인 언더바 탭 1이라는 레이아웃을 찾아서 set visibil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비저블 설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탭 1, 탭 2, 탭 3를 전부 다 화면에 출력 안 되게 먼저 초기화를 시켜놓고 나서 v 즉 클릭한 객체 뷰 객체 v.getID 클릭한 객체의 ID를 가져와서 이 ID가 r.id. 메인 메뉴 2다 그러면 두 번째 메뉴가 클릭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뉴가 클릭을 했다면 if 구문 했다면 r.id. main_tab2.xml tab2
레이아웃 화면이 set visibil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접을 화면에 출력하게끔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고 클릭한 객체가 메인 메뉴 3다, 세 번째 메뉴다,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 레이아웃을 찾아서 set visibil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야 되니까 main underbar tab 1 객체를 찾아서 이 객체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설정을 한다 라고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 구문 자체가 처음에 전체 3개의 레이아웃을 전부 다 안 보이게 초기화해 놓고 버튼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버튼 두 번째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화면에 출력되고 세 번째 거를 클릭하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레이아웃이 출력되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메뉴 아이콘에 대한 처리인데요. 메뉴 아이콘을 찾아서, 첫 번째 메뉴 아이콘을 찾아서 백그라운드 리소스, 이 메뉴 아이콘은 메뉴 버튼은 전부 다 배경에다가 그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앞에서 디자인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set background resour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될 그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background resource 메소드에 r.drawable.main underbar menu1.gif 파일이죠. 메뉴1 객체가 출력되게 하라. 같은 방법으로 메뉴 main2라는 객체를 찾아서 이 객체의 백그라운드 리소스를 메인 메뉴 2가 출력되게끔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인 메뉴 3 객체를 찾아서 이것의 백그라운드를 메인 메뉴 3로 출력되게 한다. 즉 메인 메뉴 3.png 파일이 출력되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기본 메뉴 화면이 나타나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만약에 선택한 객체의 id가 r.id 메인 메뉴 2다, 두 번째 메뉴다 면 두 번째 메뉴에 대한 백그라운드 리소스를 메인 언더바 메뉴 2 언더바 온으로 바뀌어서 백그라운드로 화면에 출력되게 한다. 그래서 활성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클릭한 객체가 세 번째 메뉴다 라고 하면 세 번째 메뉴가 온된 화면으로, 활성된 화면으로 출력되게 하는 거죠. 이미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메뉴 1 이미지가 활성되게끔 한다 라고 해서 메인 컨텐트 터글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아직 그 클래스만 정의를 했지 화면에 출력되게끔 작용을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탭 리스너 온이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는 이제 버튼에 대한, 세 개의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클릭 이벤트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r.id.main 메뉴 1을 원 객체를 찾아서 클릭 리스너를 정의를 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인 컨텐츠 터글 메소드를 실행을 해라. 이 메소드를 실행하되 클릭했을 때 클릭된 이 뷰 객체를 이 메소드의 변수로 해서 전달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메뉴 2 버튼도 역시 클릭 리스너를 설정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명령어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뉴도 역시 메인 컨텐트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뷰 객체가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는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메인 컨텐트 터글이라는 메소드에서
알아서 첫 번째 메뉴가 클릭이 됐을 때는 이 레이아웃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메뉴 버튼이 활성 상태 이미지로 변경돼서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줄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onCreate 클래스 안에다가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설정을 하는데요. 명령을 넣는데 main 탭 listener on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버튼 이벤트가 스탠바이 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 화면이 나타났을 때는 공지 화면이 기본 화면으로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 main content togg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되 지정된 객체의 뷰는 메인 메뉴 1이 선택된 것처럼 화면에 출력되게 하겠다라는 명령을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기기에서 처음 실행을 하면 공지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활성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영역에는 메인 메뉴 탭이었나요? 그 공지 화면에 대한 XML 화면만 출력이 되는 거죠. 아까 이 소스에서 보면 첫 번째 메뉴가 선택된 것처럼 실행이 됐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탭 1.xml 파일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고, 그리고 메인 언더바 메뉴 1 언더바 on.png 파일이 아이콘으로 활성 아이콘으로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이어서 정보 탭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컨텐츠 영역에 기존에 있는 두 개의 레이아웃은 화면에서 안 보이고 정보에 해당되는 두 번째 메뉴에 해당되는 레이아웃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쇼핑 탭을 클릭을 하면 쇼핑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끝으로 앱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풀스크린으로 처리한다는 건 결국에는 폰 상단에 있는 이 상태바와 제목바를 가릴 것인지 말 것인지, 출력하게 할 건지 말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상태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그 화면 제목하고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제목바입니다. 자, 메인 화면, 인트로 화면 같은 경우는 사실 앱이 처음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바와 제목바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상태를 사용자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바는 그대로 두고 이미 탑 메뉴에서 제목, 화면에 대한 제목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바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목바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바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manifest 파일을 여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앞서 만들어놨던 두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트로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는 이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어트리뷰트에서 theme이라고 있는데, 이 theme을 이용해서 상태바를 출력할 거냐 제목바를 출력할 거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theme에서 안드로이드 스타일 theme.noTitlebar
풀스크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타이틀바를 출력을 하지 않고 노타이틀바 그리고 풀스크린 제목바를 상태바를 출력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골뱅이 안드로이드 콜론 스타일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저장을 하고 가상기기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인트로 화면이 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파일인 intro.xml 파일만 화면에 나타나죠. 이게 이제 풀스크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좀 확대를 할게요. 메인 화면이 출력되는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시고 theme 항목에서 골뱅이 안드로이드 콜론 슬래시 콜론 스타일 슬래시 theme.noTitleBar 이까지만 작성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타이틀바가 화면에 출력이 안 되는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위에서 봤던 화면하고는 다르게 상태바는 그대로 유지되고 타이틀바는 겹쳐서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소스에서는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여시고 소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app 사이트에 대한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콜론 theme이라고 해서 이 설정에 골뱅이 안드로이드 슬래시 스타일 슬래시 theme.noTitleBar 타이틀을 출력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스크린 상태바도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메인 사이트라는 액티비티에서는 theme을 골뱅이 안드로이드 콜론 스타일 슬래시 theme.noTitleBar에서 타이틀바를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